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개발한 무기가 미국에 수출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무기를 수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선 미국은 매우 엄격한 무기 수입 규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수입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특정 무기는 미국 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방위 산업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무기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내 일자리 보호와 기술 유출 방지의 목적도 포함됩니다. 무기 체계는 군사 작전에서 상호 운용성이 중요한데요. 다른 나라의 무기 체계가 미국의 기존 무기 체계와 호환되지 않을 경우 그 무기는 도입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출하려는 무기의 기술 표준과 규격이 미국과 다를 경우에도 무기 수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첨단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무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국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해외의 무기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영국의 해리어 전투기입니다. 미 해병대는 F-35B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수직이 착륙기인 해리어를 도입해 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무기 체계로는 스웨덴의 칼구스타프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칼구스타프는 84mm 구경의 무반동총으로 반동이 거의 없어서 높은 명중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대전차, 대인용, 진지파괴 등 다양한 목적의 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기로는 미국의 특수부대가 독일의 MP5와 HK416 등을 도입하여 운영했습니다. 이렇듯 미국도 해외 무기를 도입하긴 하지만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유도무기 비공이 미국 수출 성공에 거의 근접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공기부양정 킬러라고 불리는 비공의 위력과 미국 수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현재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4 환태평양훈련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해상의 군사훈련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 히캄 기지에서 열린 함정 공개 행사에서 우리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 2함, 충무공이 순신함, 천자봉함, 손원일급 잠수함 이범석함 등 4척의 함정을 공개했습니다. 5천여 명이 넘는 외국군, 언론인, 일반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함정 공개에 참석했고 특히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을 모두 보유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 등 소수에 불과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외 함상 리셉션 등 우방국의 해군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천자봉함 갑판에서 방산 전시회를 개최해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다양한 무기들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역시 비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궁의 미국 수출을 노리고 있는 한국은 이번 림팩 훈련에서 비궁 실사격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위한 단순한 실사격이 아니라 미국 수출을 위한 최종 성능 평가를 위한 실사격이라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비궁이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연내에 미국과의 수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은 소형 고속정을 주력 무기로 사용하는 후티 방군과의 분쟁을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형 유도무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비궁의 성공적인 성능 평가와 실사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이번 림팩에서 비궁의 실사격 결과가 성공적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최초의 국산 무기 체계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궁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비궁은 국내에서 개발된 유도무기 중 처음으로 FCT 프로그램을 통과한 것입니다. FCT는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한 국방 장비와 기술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미군의 주력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나 플랫폼을 확보합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방산 전문 매체인 디펜스 인더스트리 데일리와 항공군사 전문 매체인 얼러트5는 2024년 3월에 미국이 한국의 미궁 체계를 채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들은 비궁을 개발한 LIG 넥스1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75인치 저궤선 유도 대함 미사일 비궁의 수출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수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비궁의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2021년 8월 2일 미국 메릴랜드에서 개최된 미국 최대 규모의 해양 분야 및 방위산업 박람회인 Sea Air Space Exposition 2021에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 레이시온사와 함께 비궁을 소개하고 현지 해군 등을 대상으로 무인 수상정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발사대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림팩 훈련에서 무인 수상정 플랫폼 등 다양한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비궁을 전시하며 각국 해군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 비궁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비궁 개발의 시작을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한 것입니다. 개발 배경을 살펴보자면 미국 해군은 기존의 대형 대한미사일 하푼을 대신할 소형 고속정에 적합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히드라 70 로켓에 간단한 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비용 면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다양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 유도 방식은 안개가 끼거나 다수의 표적이 동시에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해군은 적외선 열형상 탐색기와 패턴 매칭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유도 로켓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은 혼자서 개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자신들과 비슷한 무기체계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한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기습 상륙과 후방 교란에 대비하기 위해 저가형 유도 로켓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미국 해군연구소와 한국방위사업청은 MOU를 체결하고 공동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은 기존에 개발한 기술을 한국에 전해주었고 한국은 이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낮은 가격으로 만들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개발진의 부단한 노력 끝에 성능은 뛰어나고 가격은 합리적인 비궁을 개발할 수 있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0년 4월 국내에서 개발된 유도무기 중 처음으로 FCT 프로그램을 통과하며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비궁은 2.75인치 70mm 구경의 길이는 1.9m, 무게 15kg, 사거리는 외서 8km에 달합니다. 적외선 탐색 방식을 채택하여 주야간 작전이 가능하며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한번 발사하면 별도의 조작 없이도 목표물을 추적하여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사된 유도 로켓은 관성항법 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간 단계까지 날아가고 종말 단계에서는 적외선 탐색기를 통해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 파괴합니다. 비궁의 장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표적 탐지부터 전개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에서 20초로 매우 짧아 빠르게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발사 후 적외선 탐색기를 통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어 다수의 적이 등장하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입니다. 가격 또한 수출에 유리한데요. 한 발당 가격이 약 4천만 원으로 이는 미국의 헬파이어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비궁은 지대함 무기로 개발됐지만 지대지, 함대함, 공대함, 공대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차량 탑재가 가능하며 한 대의 차량에 최대 40발의 로켓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비궁을 탑재하는 차량은 5톤 트럭을 기반으로 하며 표적 탐지 장비와 로켓 발사관이 들어있는 포드 2개가 회전 포탑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발사 체계 운용에 필요한 인력은 표적 탐지 장비 운용자 1명, 발사 장비 운용자 1명, 운전병 1명, 이렇게 총 3명입니다. 하지만 비궁의 뛰어난 성능이 미국 수출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개발 목적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인데요. 그 중에서도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서해 NLL 근처에 다수의 공기부양정 기지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 약 130여 척 이상의 공기부양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사시에 공기부양정을 이용해 서해 5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기습 공격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공기부양정은 시속 90km의 고속으로 항해할 수 있으며
갯벌과 같은 일반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해안과 육지를 쉽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척당 35명에서 55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어 대규모 병력 이동이 가능합니다. 서해오도는 수많은 바위섬과 복잡한 해안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침투 경로가 다양하여 이 경로를 통해 북한 특수부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 특수부대가 기습 상륙을 감행하면 방어하는 우리 군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는 상륙 후 소규모 팀으로 나뉘어 후방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동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한미연합군의 대응이 매우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실제 과거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존 H. 틸렐리 대장은 북한의 해상 침투 특수부대를 방어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해안선 밖에 있을 때 조기에 탐지하고 파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위협은 한미 양국군에게 큰 고민거리였는데요. 그래서 개발한 무기가 바로 비궁인 것입니다. 미국은 타국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에는 철옹성 같지만 현재 비궁은 이 철옹성마저 뚫어버릴 기세입니다. 대한민국 서해 5도를 수호하는 비궁이 이번 림팩 훈련에서 실사격에 성공하여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미국에 수출되는 무기 체계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5월 15일 미국 MRO 진출 영상입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되면서 그동안 전 세계가 최강으로 인정해왔던 미국이 이제는 최강의 자리에서 내려올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인데요. 중국이 점차 패권 경쟁에 속도를 올리면서 이제는 미국이 2위로 내려앉을지도 모를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함정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지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수 있는데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미해군이었는데 이제는 기술력의 한계를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은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해군의 강력함을 상징하는 무기는 핵추진 잠수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잠수함은 장시간 잠항할 수 있는 핵추진 원자로와 더불어 핵탄두를 탑재하여 전 세계 모든 지역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나치게 핵 잠수함에만 몰두했던 탓에 정작 디젤 잠수함을 비롯한 재래식 함정을 건조하는 기술이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도 그 기술의 경쟁력이 뒤처질 정도로 미군의 재래식 함정 건조 능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미국 내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나 건조시설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핵잠수함의 전투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함대를 갖출 수 없다면 핵잠수함의 위력도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위기를 타파할 최적의 파트너로 선정한 것입니다. 수십 년 전 한국이 처음 배를 건조하고자 미국을 찾아갔을 때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던 가슴 아픈 과거를 생각하면 이제는 미국이 지원을 요청하는 지금의 현실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오랜 기간 조선업의 침체와 함께 해군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미국 조선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신형 함정을 건조할 능력도 같이 상실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2014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최대 함정 숫자를 보유한 국가가 되며 해군력에서 역전을 당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새로운 MRO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요. 미국 해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강력한 동맹국이면서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제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새로운 MRO 사업과 함께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MRO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흔히 조선업이라고 한다면 중공업 회사들을 떠올리며 상선이나 화물선 등을 주로 만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업은 민간 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해군력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뛰어난 조선 기술을 가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자국 해군함정의 기술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선 시장 확보와 기술 보유는 자국의 해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2020년대 들어 약 0.3% 내외로 시장 점유율에 그치고 있으며 순위를 매기는 것이 무의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은 이러한 미국 조선의 점유율 문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조선 기반이 약해질수록 신형 함정의 도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미 해군이 발표한 주요 함정 프로젝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12에서 16개월가량 건조가 지연되었고 버지니아급 잠수함사에서 5번 블록도 각각 36개월, 24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스탈 USA가 건조 중인 상륙함을 비롯해 해양감 시선까지도 기존 계획보다 건조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 할 정도로 모든 분야의 해군 함정 건조에 비상등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은 약화된 자신들의 조선 기반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맹국들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미국 해군성의 카를로스 델토로 장관은 미함정 유지보수 정비 사업을 한국에 위탁 가능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속해서 한국조선소에 방문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중국은 우리의 동맹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해양 주권과 경제 이익을 지속해서 침해하려 한다면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 큰 해군과 더 많은 함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형 규모 6곳과 중소형 규모 2곳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이 7곳에 불과하다 보니 미국 내 조선업 역량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함정의 현대화는 물론 운용 중인 자산의 유지보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압도적인 선박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투함의 규모를 370척에서 440척 이상 증강할 계획인데요. 그나마 미국에게 위안인 것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 조선 시장의 2위인 대한민국을 동맹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함정 건조 능력이 부족한 미국의 경우 290여 척에서 증강하진 못할 전망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한국의 조선업과 기술을 토대로 미국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MRO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MRO 사업은 군수무기의 유지 보수 정비를 위해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소모성자재의 판매, 관리와 사후 정비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함정은 생산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 MRO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미국은 중국의 공격적인 조선업계에 지배권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미국의 자산이라고 추켜 세우며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고품질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국가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 공정의 디지털화된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에도 감탄했는데요. 이번에 미국 진출을 가시화하는 방산업체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입니다. 두 업체 모두 지금까지 대한민국 해군의 주요 함정들을 생산해온 방산기업들로 미 해군에서도 기술과 노하우, 인프라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겐 한 가지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존재인데요. 일본은 미 7함대 배속함정에 대해 연간 약 72억 원 규모의 MRO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민간 조선소들은 일본 내 MRO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신조 함정 건조에도 참여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MRO 예상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2,000에서 3,00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점까지 더해져 일본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기항지를 미국에 제공하며 군무원의 거주나 교육 및 서비스 시설 등에 의한 부수적인 경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역시 일본의 사례처럼 단순히 MRO 사업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의 신조 함정 건조까지 참가하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방산업체가 작성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리기항지를 제공할 경우 정비 비용과 서비스 지원 소요가 매년 각각 2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 밖에도 4천에서 5천 명가량의 고용 창출까지 가능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주한미군은 육군과 공군이 다수인데 반해 해군은 소수의 병력만 주둔 중이다 보니 만약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기항지를 제공한다면 양국 간의 군사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미국 MRO 사업 진출은 대한민국에게 군사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방위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방위 산업체들이 치밀한 전략을 갖추고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MRO 사업 진출을 위해 HD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필리조선소와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관공선 및 함정에 대한 MRO 사업 MOU를 체결했습니다. 필리조선소 미국 대형 상선의 절반 이상을 건조했고 군함정을 포함한 선박 건조 및 유지 보수가 핵심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은 GE 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터빈 기업과 함정 추진체 개발을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2022년 필리핀에 군수지원센터를 세우고 국내 최초로 해외 MRO 사업에 뛰어든 이력이 있어 향후 미국 MRO 시장 진출에서 일본과의 경쟁에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은 지난 2004년부터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해군과 잠수함 1,400톤급 세척 신조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3월에 인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잠수함 방산 수출 경험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더 고도화된 기술 집적도를 위해 하나오션에서 호주의 유명 방산업체인 오스탈의 인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스탈은 미해군의 함정을 건조 납품하는 방산업체인데요. 미해군이 요구하는 함정을 설계하고 건조한 기술이 한국 방위산업체로 넘어오게 된다면 미해군의 MRO 사업 수준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함정에도 해당 기술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오스탈 인수에 대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중국 등 다양한 주변 국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오스탈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대외적으로는 미해군의 MRO 사업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가 되면서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군사력 경제력 또한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이란 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육해 공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업체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미국에 진출하려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국 내에서 건조한 선박만을 운항해야 한다는 미국의 존스법 때문입니다. 이 법령에는 군함도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의 해군 함정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에 있는 조선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충분한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 현지 조선소의 인수와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다양한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태평양을 둘러싸고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 일본은 대한민국보다는 건조 능력이 떨어지지만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공격적인 협약을 통해 미국의 입장에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최상의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HD현대중공업은 필리조선소를 확보한 상태이고 하나오션 역시 호주 방산업체인 오스탈 인수에 성공한다면 차후 미국 시장 내 함정 건조에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미래의 방산 먹거리로 특수선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잠수함이나 함정은 최대 40년 정도를 운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수함과 함정은 구매 비용보다도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MRO 시장 규모는 지금의 77조 9,200억 원에서 2029년에는 85조 8,2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점차 커져가는 방산 수요와 더불어 잠수함과 함정 등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MRO 사업이 향후 국내 조선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거란 전망을 보였습니다. 나날이 커져가는 K방산의 위력이 이제는 미국의 MRO 사업을 시작으로 미국에 직접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로 거듭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MRO 사업 참여에 사력을 다하는 만큼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